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통용 채널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른한 오후님 1등, 아이고, 환영합니다. 1등. 축하드립니다. 이자님,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블루마운트님, 한통용에서 다시 뵙습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빨리, 빨리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얘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4년 8월 16일 방송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다. 한동훈 대표 컨설팅 범죄단과의 전장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싸움의 장소를 갖다가 자꾸 넓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그 최고위원회를 갖다가 주재하는 장면인데 옆에 김지훈하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김민전하고 고개 푹 숙이고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예, 이렇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에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렇더라 방송에서는 그 김어준이 뭐야, 전현희의 속마음을 완전 꿰뚫어 보고 얘기를 했다. 최고위원 꼭 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그 한통령 방송에서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방송을 할 때 이렇더라 방송할 때 이 그 여론조사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여론조사는 뭐죠? 의미가 뭐냐면 처음 그러니까 김경수를 이제 사면 복권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권까지 완성한 다음에 그게 그 이번 주 내나 그 떠들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떠들던 8월 12일, 13일, 13일 날 아침에 정식으로 대통령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는 김경수가 반영이 된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공정과 데일리안이 조사한 게 있는데 이틀 동안 12, 13 놀랍게도 김경수가 첫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5.4% 정말 굉장한 득표입니다. 예. 그렇게 그 매번 조사를 하는 안철수 벌써 몇 년째 조사하지 않습니까? 김동연 몇 년째 처음부터 조사하지 않습니까? 몇 년째? 근데 이렇게 몇 년째 조사하는 사람보다 훌쩍 뛰어넘어갖고 김경수가 야권의 3위입니다. 이재명, 조국, 그다음에 김경수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고 조국은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2심 판결까지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아니 그 어쨌든 1년 반 안에는 나올 거 암만 끌어도 그러니까 조국은 이미 이제 물 건너갔고 이재명도 지금 깐당깐당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크호스로 김경수가 급부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맨 앞에 그 회색으로 한 게 7월 29, 30일 이틀 동안 똑같은 기관인 여론조사 공정과 데일리안이 한 건데 이게 15일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7월 29, 30일 날이 회색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 것이 8월 12, 13 그러니까 약 보름 차이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재명도 한 10% 떨어졌죠. 한동훈도 10% 떨어졌죠. 예. 그 많이 떨어진 겁니다. 10%면.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도 지금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우리 그 국힘의 당원들이 63%라는 그 압도적인 지지율로 뽑혔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어떤 국민의 그 민의가 반영되었고 그 역시 또 63% 압도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대표가 된 다음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시작이다. 그래서 일단 내부를 갖다가 잘 제압을 하시고 그래서 내부의 어떤 반란군을 잘 제압을 하고 동시에 그 외부적인 싸움도 동시에 해야 되는 지금 입장이다. 그렇게 뭐 한가한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컨설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야당의 전투력이 얼마만큼 좋으냐.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자기가 추천한 인사를 갖다가 왜 대통령이 제갈 안 해주느냐. 내가 손편지를 갖다가 세 번씩이나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을 갖다가 떨어뜨렸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나른한 오님, 미운 털이 박혔는지 장민정은 뭐래도 밉죠. 그렇습니다. 저도 예, 기분 안 좋습니다. 예. 장창하님, 한통령 TV 화이팅.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새로운 아이디 장창하님. 예. 아이자님, 오세훈이 김건희하고 오랜 친분이 있었고 오세훈 대권 나오는데 김건희가 밀어준다는 말이 그래요?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 그 김건희 여사하고 오세훈하고 또 잘 아는 사이군요. 사실 저도 오세훈의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예, 개인적인 얘기는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뭐야 그 오누리교회 그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제가 아주 좀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이 오세훈 씨를 참 잘 알더라고요. 예. 저도 그 예술의 전당에서 그 오세훈 씨를 갖다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음악회를 어떻게 갔는데 거기에 그 우세훈 씨도 그 음악회를 보려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직접 실물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김건희 여사님하고 오세훈 시장이 좀 친분이 있다. 그렇군요. 장수봉님, 안녕하세요. 한통용으로 왔네요. 논평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장수봉님. 자, 그래갖고 지금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광복절 행사가 이두 쪽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갖고 그 이종찬 광복회장의 그걸 노욕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안 됐다. 근데 계속 뭐 지금 어디까지 밝혀졌냐 하면 하도 그게 이제 구설수가 계속 되니까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게 그 뭐죠? 뉴욕 총영사. 뉴욕에서도 광복절 행사를 했는데 그 이종찬 그 광복회장이 쓴 그 원고를 갖다가 그러니까 대필로 읽은 거죠. 원고를 보내주고 거기 이제 광복회 그 임원 중에 하나가 그걸 갖다 읽었는데 그걸 듣고 있던 그 뉴욕의 초용사가 정말 듣다 듣다가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자꾸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기 얘기 차례가 오잖아요. 그 이 뉴욕 그 초용사 했을 때 그냥 직격탄을 날린 게 또 아주 기사에 크게 났습니다.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내가 가만히 듣고 있자니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느냐. 그래갖고 막 그게 또 오늘 대서특필되고 그다음에 뭐죠? 강원도에서도 또 난리가 나고 강원도지사 말에 뭐 다 뭐 퇴장 뭐 이래갖고 또 난리가 나. 자관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이슈를 갖다가 놓치지 않고 이 범죄당에서 이제 두 가지를 딱 문 거예요. 하나는 뭐냐? 친일 프레임으로 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무슨 뭐 총독이니 뭐니 아주 막말을 갖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뭐 일본의 뭐 총독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완전 친일파다 뭐 제2의 식민지를 만들려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그 용산을 갖다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하나 전략이. 그 다음에 지금 뭐요? 광복회를 갖다가 지금 두 쪽을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범죄당이 어딜 파고들었느냐. 이 이종찬의 광복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 정식 행사, 대통령이 주관하는 그 정식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했고, 거기는 뭐 몇천 명, 한 3천 명? 그 정도 참석했다고 그럽니다. 이 광복에서는 뭐 김구 기념관인가 거기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한 500명 정도 참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00명 중에 100명은 누구예요? 거기 범죄당에서 참석했다는 거지.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이 편가름을 하는데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 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나쁘게 얘기하면은 정말 야비한 거지만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정말 민주당은 그 DNA에 전투력이 있는 거야. 전투력이. 이걸 어디를 갖다가 치고 들어가야 걔네들이 곤란을 당하고 무너질지를 갖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이 범죄당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투력을 우리도 좀 갖춰야 된다.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니 언제까지나 이걸 맨날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를 갖다가 해집고 들어가고 그 광복회 행사가 아니라 이 범죄당이 어떤 행사로 바꿨느냐? 윤석열 대통령 퇴진. 걔네들이 지금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재명이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임기를 갖다 다 채우지 않고 도중에 지금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탄핵을 해갖고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가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더 줄일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자기가 지금 1년 반, 2년 이상을 버텨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재판을 끌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뭐 최상병 특검으로다가 빌미를 잡던 뭘로 빌미를 잡던 어떻게든지 빌미를 잡아갖고 그래갖고 김건희를 빌미로 잡던 간에 빌미를 잡아서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두 쪽이나 광복 행사에 참여해갖고 그 집회가 광복 집회가 아니라 광복을 갖다가 기념하고 어떤 즐거워하는 축제장이 아니라 그 광복회 행사를 갖다가 뭘로 바꿔버렸느냐? 윤석열 퇴진의 그 시위의 행사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물러나라, 윤석열 타도, 윤석열 퇴진해라. 이런 그 장으로다가 정말 이거는 그 싸움에 저는 뛰어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범죄당들이 그 싸움의 그 DNA는 확실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런 범죄당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야. 누가?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지금 그 여론조사, 꼭 뭐 여론조사를 갖다가 뭐 100% 믿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트렌드를 보면 이재명도 떨어지고 한동훈도 떨어지고 반면에 뭐 조국, 오세훈, 홍준표, 김경수 이게 올라가고 이거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분이 뭐 같이 떨어지면 좀 같이 떨어지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한쪽은 급격하게 10% 이상 떨어지고 한쪽은 또 올라가고 이거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컨설팅을 드립니다. 자, 민주당에 이렇게 그 잘 싸우는 그걸 갖다가 우리도 좀 벤치마킹을 좀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장터를 좀 많이 늘리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전장터를 갖다가 어떻게 늘리느냐? 제가 이제 예를 갖다가 큰 예를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블루마운틴님, 대통령 진짜 우파를 생각한다면 김경수의 복권을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한 거에 대해 분노합니다. 예. 정말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켜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예. 이미 그 법적으로 8월 15일도 이제 끝났잖아. 왜냐하면 그 복권이 8월 15일 날 새벽 0시를 기해 갖고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복권이 된 거지 뭐. 법적으로 복권이 된 거예요. 예. 자, 엎질러진 물입니다, 일단은. 자,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관훈클럽 초청 토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가 민주당의 수장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재명은 그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18일 날 정식 또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2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식 최상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고 그 이재명한테 엄청 까지지는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얘네들이야 뭐 이 말에 무게가 없잖아요. 일단 말에 무게가 없고 또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다. 이재명 잘 쓰는 거 있잖아.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 이 농담도 못하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존경합니다. 이거 진짜인 줄 알았어? 농담도 못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 박찬대가 이 관훈클럽 초청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조건을 붙였어요? 열흘 내 10일 동안 결단해달라. 열흘 안에 열흘 시간 줄게. 결단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한동훈 대표는 민심이 어디 있는지 지금 읽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하라 이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에 대한 감성이 없다. 약간 이제 갈라치기. 이것도 아주 기묘한 전략이죠. 한동훈을 약간 띄워주는 듯 하면서 윤석열을 디스하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파이팅. 아, 진짜 이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그 나중에 이렇게 말을 맺으면서 실적으로 옵니다. 예. 박찬대가 한동훈 대표 파이팅 이렇게 파이팅 이렇게 하고 합니다. 마치 응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예. 아이고, 예. 안 회장님, 용산 윤통, 김건희, 김경수 복권 이슈 덮으려고 늦게 문재인 수사에 들어가는 신용만 하는 것 같네요. 또 하도 친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뿌리가 친문이다. 아, 그래갖고 뭐죠? 그 음모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음모론 중에 그 최악이 뭡니까? 그 개혁신당의 그 친구가 얘기한 음모론, 문재인과 그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잡고 김경수를 갖다 복권을 시켜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내치고 김경수를 갖다가 이 보수당 국힘의 대선 후보로 세워갖고 대통령을 만드는 그거 아닙니까? 예.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건 좀 나가도 좀 너무 나갔다. 예. 자, 그렇게 해갖고 지금 그 박찬대가 관훈클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근데 똑똑한 한동훈이 거기 말려 들어갈 이유가 없죠. 뭐 이렇게 뭐 화이팅이건 자세오간에 뭐 민심을 갖다가 읽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띄우고 그게 띄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너무 이게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사람 한동훈. 음, 음. 자, 그래갖고 한동훈이 드디어 비장의 무기를 갖다가 꺼냈는데 그게 뭐냐? 제보자 공작 의혹 포함해서 의견 반영해서 절차를 갖다가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 권성동 의원이 그걸 밝혔잖아요. 뭘 밝혔냐면 그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두고 김기현 변호사와 장경태 의원의 그 제보 공작 그게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카톡 내용인가 뭔가 좌우간 이렇게 주고받은 그 내용에 그걸 갖다가 권성동이 이렇게 잘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최상병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된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그 한동훈이 항상 주장한 대로 뭐예요? 특검 검사는 민주당이 임명하지도 말고 국힘이 임명하지도 말고 누가 하냐? 그 중립을 지키는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특검 검사로 해갖고 이걸 갖다가 수사를 하자.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오늘 내세운 건 뭐냐면, 자, 권성동 의원이 그걸 갖다가 밝혔기 때문에 그 제보 공작, 그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할 때, 우리가 수사의 범위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할 때 그걸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특검 법안을 갖다가 마련하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특검 검사를 갖다가 대법원장이 지명하기자. 두 번째는 이 공작 의혹,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내용에 넣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뭐냐.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박찬대, 네가 뭐 무슨 내 특검을 받겠다 어쨌다 이렇게 하지만 민주당이 더 강해진 특검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항상 그렇잖아요. 반려를 하면 더 강한 내가 그 예를 들어서 한 게 그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노란봉투법이 뭐라고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그겁니다. 왜 이름 자체가 노란봉투법이냐? 무슨 노조들이 뭐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고 그분이 돌아가셨던가 뭐 어쨌든가 뭐 그 뭐 많이 다쳤던가 돌아가셨던가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십시일반으로 모을 때 그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 갖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 갖고 그 유래가 그 노란봉투법이 그래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색이라고 그래 갖고
노무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어. 자, 그랬는데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뭐죠? 그 노조가 왜 그 데모를 하잖아요. 스트라이크를 하고 이렇게 데모를 하고 또 투쟁을 하고 막 그럴 때 회사에 있는 그 고가 장비들, 회사에 뭐 무슨 덤프트럭이니 뭐니 또 회사에 그 많은 집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싼 그런 기계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뭐 경찰이 진입 못하게 그걸 바리케이트로 뭐 정문에 철문을 갖다가 막는다, 뭘 막는다, 또 난동 치면서 때리고 부시고 막 이렇게 해 갖고 그 배상 금액이 그 지금 걸려 있는 게 그 민노총이 걸려 있는 게 한 건에 뭐 200억, 300억짜리 지금 소송이 막 걸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데모를 갖다가 하고 뭐 이러면은 다 그거 뭐 CCTV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로 찍고 사진으로 찍고 다 찍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사주 입장에서 회사 쪽에서 그걸 근거로 해 갖고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얘네들이 때리고 부시고 그렇게 스트라이크하는 바람에 우리가 손해 본 금액이 뭐 200억입니다. 300억입니다. 이걸 갖다가 증명을 해 갖고 소송을 하면은 결국은 그 소송에서 지면은 그거 뱉어내야 돼. 노조비로 뱉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민노총에서.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과격하고 막 때려부시고 이런 거를 그나마 자제하는 게 현행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뭐냐? 그렇게 뭐 때리고 부시고 뭐 난리를 치고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그 스트라이크가 끝난 다음에라도 사측에서 그걸 그걸 근거로 해 갖고 소송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규정하는 법이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정말 1년 365일 때려부시고 난리를 쳐도 회사 측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아무 배상도 못하고 아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갖다가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노란봉투법은 그랬는데 이번에 또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어떤 거라고요? 더 센 법이에요. 그런 거 플러스 알파가 뭐가 들어갔느냐? 노조원. 그 회사의 노조원인데 노조원은 뭐예요?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노조원이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 그런데 그 회사에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더 센 법, 더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가 해갖고 한 거예요. 이 최상병 특허법 똑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얘기가 그거예요. 그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번에 이미 그 민주당이 더 강력한 그 최상병 특허법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한 상태인데 오늘 박찬대가 무슨 놈의 그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걸 열흘을 줄 테니까 그걸 갖다가 법을 만들어 갖고 상정을 해라. 이게 왜 갈팡질팡하냐는 거지. 그러면 내가 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안을 하면 너희들이 이미 만들어 갖고 지금 특검만 제출을 한 그걸 갖다가 폐기시킬 거야?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응? 내가 그 싸움의 천재인 거 몰라? 네가 무슨 뭐 한동훈 화이팅 한다 그래갖고 내가 아이고 제가 날 알아주네 그러고 홀딱 넘어갈 줄 알았어?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예. 그래서 역시 그 한동훈은 똑똑하다. 그리고 사리분별을 잘 할 수 있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전략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국방부 장관, 그 신원식 그 국방부 장관이 지금 뭐 안보실장으로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 김용현, 지금 후보자가 있는데, 그 얘기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안타깝지만 이거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 그래갖고, 그런데 이게 지금 패널들은 이게 좀 그 결이 다르지 않느냐.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하는 게 최상병에 대한 결이 다르지 않느냐? 저는 그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선을 넓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싸움의 전장을 갖다가 넓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 아닙니까? 포지션이.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그 위치에서 지금처럼 싸우는 거예요. 법안을 갖다가 발의해 갖고 그러면 그 뭐야 그 허위 제보안 그것도 이 수사 범위에 넣고 그다음에 그럼 내가 하면 너희들 그거 폐기시킬 거야? 지금 이미 너희들이 더 센 체납명법을 그렇게 그 제출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 폐기시킬 거야? 이렇게 갖고 싸우는 거고 국방부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한동훈이 왜 그 사면 복고 그때 당시에 그 김경수 사면을 갖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무부 장관인데 그 법무부 장관이 상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왜 사면이 됐느냐 김경수가 그거는 그때는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행정관료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행정관료잖아요. 이 대통령을 갖다가 제일 탑으로 한 그다음에 장관들 한 20여 명 이렇게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하이라키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겠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죠. 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그 정부의 관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서 이거는 완전히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용산이 됐건 국힘이 됐건 이제 좀 전투력을 증강시켜서 각자 위치에서 각자 포지션에서 제대로 좀 싸웠으면 좋겠다. 그런 전투력을 갖다가 갖고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다. 뭐 거기서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유감입니다. 이랬다고 그래갖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다. 석장님, 악법이네요. 대표님,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노란북도범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다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노란북두법 그러면 우리가 노란색 그럼 뭐 노무현이 생각나잖아요. 노란 리본. 막 노무현. 이렇게 갖고, 이게 무슨 노무현하고 관계된다?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거부를 하지? 왠지 모르게 노란 봉투 그러면 뭐 괜찮은 법인 것 같은데, 노란색,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게 얼마나 악법인지, 만약에 노란 봉투에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외국 투자자들 다 떠납니다. 아니, 한국에다 회사를 왜 만들어, 도대체? 한국에다 공장을 왜 만들며 한국에다 회사를 왜 만들어요? 예, 다 때려 부시고 뭐 해도 그 회사 측에서 아무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 버리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노란봉투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거부하기 전에 이게 국회 통과했을 때 완전 뭐 경제인 연합회니 뭐 자간 뭐 중소기업 자간 이 경제인 단체들이요 난리가 나갔고요. 아예 대통령한테 그냥 직언을 했습니다. 이거 대통령님 제발 이건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기업들 다 망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신 거죠. 예. 정말 이 범죄단이 하는 그거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깨부수려고 정말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해 갖고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있다.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범죄당이 그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총선 국면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또 대표적으로 얘기 든 게 뭐죠? 지금 이게 뭐 국가 기밀 유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요. 이게 힘을 쓰는 게 뭐냐면 정부의 정보 요청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안 줄 수가 없어, 정부에서. 그 정부라는 건 뭐야? 이게 국방부도 들어가요. 예, 국방부, 무슨 행정부, 뭐 자간 모든 부서, 뭐 법무부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차관 다 줘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정원한테 정보 요청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규정이. 그런데 지금 그 간첩, 거의 유사 간첩이라고 그랬죠. 그 경비동부연합. 지금 경비동부연합하고 관련된 사람이 지금 10여 명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국회, 이번에 총선 결과, 지금 국회에 배지를 단 게 동부연합의 아주 골수들이 10여 명 이상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한 명이 보좌관을 갖다가 10명을 쓸 수가 있어요. 예? 10명.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10명을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국회의원 한 명 유지하는데 1년에 10억이 들어간다고. 예? 국회의원 월급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월급 제가 말씀드렸죠. 연봉이
1억 한 6천 정도 됩니다. 1억 6,500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준석이 이번에 자랑했잖아. 자기 첫 월급 받았다고. 얼마 받았다고? 거의 1,000만 원. 그러니까 세금 띄고 1,000만 원 들어왔다는가 통장 찍힌 거 밝혔습니다. 통장 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띄고 1,000만 원이면은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거기다가 보좌관들 월급 줘야지 뭐 해야지 뭐 그러니까 이게 10억이 든다는 거야. 한 명 유지하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보좌관들이 있잖아요. 보좌관들이 다 연락합니다. 예. 국회의원이 직접 전화 거는 건 거의 없습니다. 보좌관들이 알아갖고 뭐 국방부고 뭐 국정원이고 뭐고 다 해갖고 이러이러한 자료가 여기 뭐 무슨 의원 그 사무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거 넣어주세요. 그래갖고 준비해 주세요. 제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다 빼내, 다 빼내. 다 빼내는데 그 빼낸 게 이게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걔네들은 뭐예요? 걔네들은 그 경부 동부여담은 뭐예요? 대한민국을 갖다가 정보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잖아. 무너뜨려갖고 그 북한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북한 만세라며 자기 북한이 꿈이라면서 북한이 목표라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정보가 어디로 가겠어 도대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 당대표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갖다 해결할 사람은 그 추경호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원내대표 해결할 수. 제가 이게 왜 그 원내대표가 해결을 못하는지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추경호 보면은 항상 그 선미 코스프레를 해갖고 제가 이거 아주 대표적인 거를 갖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이거 보시죠. 예. 여기 추경호를 주목해서 보세요. 예. 한번 보시죠. 거야가 초유의 단독 개원을 했습니다. 들어왔죠. 지금 여기서 앞서 이거면 개원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천 불복입니까? 사실상 2인 대표입니다. 1등한 사람이 대표를 하고 2등은 부대표를 하자는 겁니다. 결국 이거 한동훈 견제용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던데요. 대표가 돼도 원톱이 될 수는 없다는 한동훈 견제하려고 2인 체제를 거론하냐 일정이 촉박한데 이거 괜한 논란만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재명의 민주당 일각체제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대권 주자는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것도 결국 한동훈 견제 아니냐. 두 분 정도를 최고위원으로 모시고 신중히 아마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잘 판단하시리라. 거야가 초유의 단독 개원을 했습니다. 이런 추경호, 황우여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전투력을 갖고 싸우죠? 예? 그 뭐 피켓 시위를 갖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예? 제가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추경호의 이 모습을 갖다가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그 범죄당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 한번 보세요. 좌파들이 어떻게 투쟁했는지 그 투쟁의 히스토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기가 스스로 뭐를 해도 안 될 때 장애 투쟁을 했어요. 그렇게 얼씬도 하지 마라. 들이 그냥 마음대로 헤쳐먹으라고 그냥 놔둬. 그리고 국회에 앉아있어봐야 뭐해. 판판이 다 당할 텐데 아침에 광화문에 출근하고 청계천에 출근하고 용산에 출근하고 서울역에 출근해갖고 장애 집회를 해. 우파 단체들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 뭐 해병대 아저씨, ROTC 아저씨 많이들 있잖아. 정강훈 목사님한테도 도와달라고 그래. 자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다 청해. 싹싹 빌으라고 이렇게 싹싹 빌면서 제발 이번에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당론으로 채택할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부정선거를 밝힌다.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해갖고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밝히라고. 지금 이걸 뒤집을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지금 컨설팅을 디테일하게 주는 거니까 잘 듣고 그대로 하란 말이야. 그냥 있으면 다 죽어. 좌파들이 어떻게 투자 이게 그 피켓을 갖다가 들고 저렇게 흔들어대고 뭐 한다고 그래갖고 민주당 범죄당 애들이 눈 하나 깜짝이나 합니까? 그게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추경호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령도에 짱 박혀갖고 자기 원내대표 그만두겠다고 5일 동안 옥새 나르샤 그 김무성한테 배워갖고 옥새 나르샤로 5일 동안 짱 박혀 있다가 나와갖고 지금 다시 뭐 원내대표 한답시고 왔다 갔다 설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전투력이 없다.
이 못 당해낸다. 범죄당 애들 못 당해냅니다. 범죄당 애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투력 하나는 정말 DNA가 있다고, 이 싸움의 기술은 정말 있는 애들이 민주당 애들이라고, 불리한 환경에서도. 예? 그래서 지금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제대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똑똑한 머리로 또 전략을 잘 짜갖고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이현정 어벤져스 진행하고 있는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지금 그 내부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외부에서도 열심히 그 개혁과 어떤 그 범죄당을 갖다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걔네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왜 그 수구 유튜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좌우간 틀면은, 그냥 방송 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훈 대표 까대는 그 방송만 딥다 왜 하고 있냐 이건 거야. 그러니까 그 이현정 씨 그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한동훈을 까면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도대체? 예? 슈퍼챗이 쏟아집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니, 우리 대의를 생각해, 나라를 생각해야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말아먹으려고 그러느냐, 망하는 걸 보고 싶냐. 이렇게 아주 한탄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최근에. 예. 정말 답답합니다. 예. 예. 석자님, 한 대표님,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현 시점에서도 참 든든합니다, 정말. 우파에서 힘들이 되어주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예. 정말 강력하게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밖에 없어요, 대안이. 아니, 추경호 보셨잖아. 그런 사람을 믿고 뭘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안 됩니다. 예. 또 이 전대 기간 동안에 나온 얘기인데, 하도 나경원이 답답해갖고, 나경원도 원래 답답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경원이 보기에도 이 원내대표가 추경호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투쟁하는 그런 게. 그래서 나경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것도 이제 이 뒷얘기로 패널들한테 나온 얘기인데, 나경원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아이고 원내대표님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그냥 야간 농성이라도 좀 합시다. 밤새면서 농성이라도 하는 걸 좀 보여줍시다. 그랬더니 추경호가 뭐라고 나경원한테 얘기했느냐? 아니, 밤샌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예, 해산. 그런 사람이 추경호야. 밤샌다고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아니, 그럼 문제 해결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추경호 씨 얘기 좀 해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건데? 아니, 때에 따라서는 밤도 새고 농성도 하고,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여준 대로 밖으로 뛰쳐나갔고 장외 집회도 하고, 아니 텐트도 치고 금식도 하고, 아니 정말 그렇게 싸울 줄 몰라? 그렇게 싸울 줄 몰라? 그렇게 얌전하게 뭐 피켓 들고 이게 박자에 맞춰갖고 하나 둘 셋 탄핵한다. 아니, 그걸 갖다가 얘들이 들어요? 귀뚱으로 안 두고 비웃지 않겠어요? 예? 어이가 없습니다. 예. 아니, 오죽했으면 조국당 애들이 거길 갖다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다 감옥에 쳐넣을 거야 너희들. 이것도 쫄아갖고 바짝 쫄아갖고. 이거 어이가 없습니다. 예. 예. 나른한 오님, 서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사건도 흐지부지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보좌관들이요, 보좌관들이 정의당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은 허수아비야. 오히려 골수 그런 종북 있잖아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갖고, 여기 이름을 파는 거지, 의원으로. 여기 어느 의원 사무실입니다. 국방부에 무슨 자료가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뭐가 필요한데 뭐 주세요. 국정원이고 국방부고 좌우간 요소에 행정부 간에 다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자료 모으면 그게 어디로 가겠냐고 도대체. 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 예? 제가 그 얘기입니다. 나른한 오후님, 틀티뷰들 한동훈 까면 또 건물이 떨어집니다. 다 아는 소식. 예. 또 그걸 보고 거기다 슈퍼셋 쏘고 또 응원을 해준 사는 그분들도 정말 이렇게 좀 머리가 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열심히 나름대로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광복회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종찬 광복회장한테 전화해 갖고 설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와서 얘기하자. 왜? 대통령도 오니까.
대통령도 오니까 와서 얘기하자. 나도 듣겠다. 이렇게 하고 설득했는데 이종찬이 끝까지 안 왔습니다. 그렇게 이틀 전에 13일 날 직접 설득을 했다고 그랬어요. 한동훈이 이종찬한테 전화를 해갖고 직접 상황 설명을 하고 만나서 얘기합시다. 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절대 이걸 쪼개지면 안 됩니다. 광복 행사를. 그랬는데도 고집을 피우고 결국 반쪽이 나왔고 민주당한테 이용을 당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정말 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민주당이 더 위헌적 특검법을 내더니 왜 갈팡질팡 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더 센 특검법을 이미 마련을 해놓고 지금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내놓고 이제 와서 또 오늘 뭐 관훈특클럽에서 기껏 원내대표가 한다는 얘기가 한동훈 특검법 열을 줄 테니까 너 특검법 작성해서 내라. 내가 그거 받아주겠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갈팡질팡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그래. 그 특검법을 갖다 내 걸 받아주면 그 수사 범위에 제보 공작 의혹 등 포함해서 필요 절차를 진행하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속임수가 있는지 너무 잘 아는 게 그 한동훈이죠. 자, 오늘도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추적을 갖다가 검찰이 지금 하고 있다. 그걸 하고 있다는 건 뭐죠?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법원의 그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 계좌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 그 문다혜와 문다혜 사회 있잖아요. 그 서씨, 그 성이 서씨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사위지, 현 사위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족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문재인 부부 계좌 추적을 갖다가 검찰이 하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족 특혜 의혹. 그래서 문재인, 김정숙 여사 계좌를 추적하라는데 전 사위 서씨입니다. 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계좌 추적을 하고 있고 딸 다혜 씨, 문다혜 씨 금전 지원 규모 등을 파악 중. 이게 왜 파악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게 이제 부모님이잖아요. 자, 문재인하고 그 김정숙은 이제 부모니까 부모가 생활비를 대줄 수 있죠. 그죠? 네. 그런데 갑자기 이민을 갔잖아. 태국으로 이민을 갔네? 그런데 만약에 계좌를 갖다가 계속 추적을 갖다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씩 보냈다. 서울에 한국에 있을 때도 1,000만 원씩 그 부모 계좌에서 문다혜 계좌로 1,000만 원씩 계속 갔다. 그런데 태국에 간 다음에도 1,000만 원씩 매번 갔다. 이러면 그게 아니죠. 예? 그 계좌 추적을 왜 하느냐? 이거는 그럼 왜 하느냐? 자, 1,000만 원씩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씩 매월 갔어. 문다혜 생활비로. 그런데 태국에 딱 가갖고 그 뭐 이스타 항공에 거기다가 전무로다가 취업을 합니다. 갑자기. 그러고 그 문재인 계좌에서 돈이 안 가. 더 이상 돈이 안 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자기 생활은 해야 되고 그 돈이 어디서 온 거야? 이상직한테 온 거라는 거잖아. 그럼 그게 뭐야? 그 대가성이라는 거예요. 대가성. 그게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가다가 언제 중단이 됐고 그걸 갖다가 지금 하기 위해서 계좌를 갖다가 압수수색해서 추적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좌 압수수색의 의미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 이제 보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문재인 사위 채용지에 그 이상직의 라이벌이 탈락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8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이상직이 임명이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증인들의 이거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증인들에 의하면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거기에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직은 그냥 날라온 거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낙하산이고 원래 중소기업 그 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그
거의 되기로 한 그런 어떤 그 요건이 딱 갖춰진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본인이 지금 이걸 갖다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랬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배제가 되고 그 라이벌이 탈락이 되고 그 자리를 갖다가 누가 밀고 들어가느냐? 그 이사장 자리를 이상직이 2018년 3월에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2018년 7월에 그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이 돼요. 그러니까 전 사위가 서 씨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타이 이스타젯 그 항공회사는 뭐냐?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이상직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그러면 뭐예요? 그 중소기업 이사장 임명한 걸로 대가성으로 사위를 갖다가 자기 회사죠. 실소유주니까. 자기 회사의 전무. 정말 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때 당시에 그 나오는 이거 아주 여러 가지 정보가 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전 사위는 이 항공회사 아닙니까? 항공의 희자도 모르는 사람이래요. 항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희자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일반 직원이 아니라 전무로, 전무니까 월급을 얼마나 많이 줬겠어. 전무로.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월급을 갖다가 예를 들면 그 금액을 딱 정하면서 뭐 1,000만 원에 맞춰줘라. 이런 식으로까지 그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금액까지 딱 정해갖고. 자, 직책은 전무. 그 다음에 월급은 얼마야? 뭐 1,000만 원에 맞춰. 이런 식으로 직책하고 월급 받는 금액까지 딱 정해갖고 딱 내려왔다는 거예요, 위에서. 자, 그런 얘기, 뭐, 기사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주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 지역에 이제 유력 후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후보. 유력 경쟁자가 컷오프가 된 거예요. 예. 컷오프가 되면서 누가 그 자리를 갖다가 밀고 들어갔냐? 이상직이 공천을 확정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을이니까 나가면 무조건 되는 데가 전주, 호남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안 보고 찍는다. 사람은 안 보고 찍는다. 누구 보고 찍는다? 민주당이면 무조건 찍는다. 거기는 뭐예요? 투표율 광주 90%, 호남 7, 80% 압도적입니다. 거기서 국힘이 살아남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이상직이 뭐 서울 지역을 나간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예, 호남. 확실하게 보장된 자리 전주을을 나가갖고 결국은 국회의원 배지를 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전북 전주을에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 배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대가성을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대가성은 뭐냐? 딸이 태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딸의 사위, 전 사위, 그 서 씨를 갖다가 자기가 소유주인, 이상직의 소유주인 타이스 이스타젠의 전무로 채용하고 월급을 갖다가 계속 주면서 떵떵거리고 먹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받은 게 뭐냐? 그러니까 문재인이 준 거죠. 문재인은 2개를 줬다는 거지. 하나는 뭐야? 중소기업 벤처진흥공장 이사장 자리를 줬고, 그 다음에 그 2020년에 그 총선이 있을 때 공천을 갖다 줘갖고 국회의원 배지를 줬다. 그러니까 하나 받고 2개 줬다. 이걸 갖다가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다, 이런 겁니다. 또 이걸 밝히기 위해서 그 문재인과 김정숙의 계좌를 지금 압수수색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 검찰은 가정특혜 의혹, 문재인 부부 계좌 추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 그 전 사위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 사위가 받은 월급, 주거비 등이 뇌물이다. 이건 대가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그 대가성이 뭐라고요? 그 이사장 자리, 그 다음에 배지, 국회의원 배지 공천, 그 대가성을 갖고 서로 주고받은 거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역시 또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누가 나섰느냐? 문재인 정부의 그 청와대 출신 포함해 갖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 처음부터 그림 그려놓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 취직해서 월급 받는 게 뇌물이라면 대통령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 숨도 쉬지 말라는 건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거짓말만 100% 하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100%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얘기를 80% 하고 거기다가 사기칠 얘기를 20% 해갖고 싹 빼먹는 게 사기꾼입니다. 여기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범죄당이 뭔가 얘기를 할 때는 함정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거기 사기가 있고 함정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 코 다친다. 여기 보세요. 검찰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걸 갖다가 추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사장, 이상직의 이사장, 그 다음에 한국제세 전무,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배지 이렇게 간 겁니다. 예. 처음부터 그걸 알았던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취직해서 월급 받는 게 뇌물이라, 아니 누가 취직해서 월급 받는 게 뇌물이라고 그랬어? 예? 이게 살짝 거짓말을 갖다 지금 물타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 취직해서 월급 받는 거는 뇌물이 아니지. 당연하지. 내 능력 갖고 내가 받는 거지.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야? 자기가 항공의 희자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항공회사의 전무가 돼갖고 그 엄청난 연봉을 받고 엄청난 월급을 받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라는 거야? 대가성이라는 거잖아. 걔는 항공의 희자도 몰라. 걔 능력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니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 능력으로 자기가 벌어야지. 항공회사의 전무가 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지. 전혀 실력이 없는 애가 그걸 전무로 해갖고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 그 진흥공단 이사장의 대가성 그리고 나중에는 국회의원 배지의 대가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제3자 뇌물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죄몽이 제3자 뇌물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게 그 돈을 갖다가 그 문다혜가 그 이상직 입장에서 보자고. 그 돈을 갖다가 문다혜한테 자기가 잘 보이려고 준 겁니까? 아니면 그 껍데기 그 서씨라는 그 사위한테 잘 보이려고 준 겁니까? 아니죠. 그 돈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결국 문재인한테 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 게 왜 그러냐면 돈은 그렇게 줬지만 그 문대 쪽 그다음에 사위한테 줬지만 그거는 사위를 보고 준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누구?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배지를 갖다가 또 받은 거 아닙니까? 문재인한테. 그래서 이게 쿠션을 돌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제3자 뇌물죄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밝혀지면 문재인은 도망갈 길이 없다. 제3자 뇌물죄로 바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그 5년 동안에 문재인은 그 박근혜 대통령은 5년 동안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걸려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제3자 뇌물죄, 이거는 아주 심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일 빨리 그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을 갖다가 본인이 원치 않는데 강제로 돌려보냈잖아요.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예. 잠깐 여러 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한테는. 예. 그래서 하나하나 밝혀갖고 어쨌든 문재인도 감방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여러분이 또 체크를 갖다가 많이 써주셔갖고 예. 아, 예. 강풍님, 아이고, 예,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구독자 늘리자요. 크크.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자, 예, 널리 좀 알려주셔갖고, 제가 말씀드렸죠. 1년 반 안에 150만 명을 해갖고, 김어준의 유튜브하고 한번 붙어야 된다. 대성공명에서. 예. 어쨌든, 빨리빨리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른한 오후님, 참 일찍 떴다. 글쎄요,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 2년 반 지나갔고, 지금 그러는가 모르겠네요.
석자님, 대표님, 김경수 복권 우파 원성이 높으니 잠깐 누구여드리려 하는 게 아닐까요? 나중에 흐지부지 믿음이 안 가요. 용산 신뢰가 안 가는 건 저만 그럴까요? 예. 뭐 석자님이 말씀하신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직격탄을 김경수 때문에 직격탄 맞는 게 뭐야? 그거 있잖아. 한동훈이 좌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문재인이 아니 그 뭐야 윤석열이 좌파네. 이게 그 국힘 게시판에 막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미적미적하다가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강복님, 어, 앞이 아니고 업, 예, 나른한 오님 영어도 못하고, 사위가 영어를 못한다고요? 대박이네. 사위가 영어를 못해? 근데 어떻게 걔들하고 일을 했지? 아니, 타이 애들이, 태국 애들이 한글말을 하지는 않을까요? 한국말은 못할 거 아니야? 그럼 일을 하려면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텐데. 예. 강모님, 앞으로도, 친윤들도 안 보고 친문. 예. 그렇죠. 예, 친문. 친윤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친문이었다. 아이자님, 원내대표 김도읍을 앉아도 되는데, 추경호는 왜 안 물러나는지요? 김민정, 김재원도 전투력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무성하고 똑같은 옥새 나르샤. 아니, 자기가 정말 그만둘 생각이 있었으면, 끝까지 그만둬야지. 왜 5일 만에 와갖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원내대표 하겠다고, 방방 뜨고 다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김도읍이 하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나른한 오님, 최고 중국항공 노선도 추가. 그렇군요. 예. 아이쿠 취직시켜 놓고 보니 대통령 사이네. 이 얘기도 있어. 몰랐다. 자기 몰랐고 취직시켜 보니까 나중에 알았다. 대통령 사위라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다. 그 얘기는 누가 했느냐? 거기 사장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사장이. 그러니까 실 오너는 이상직이고 거기도 바지 사장이 있을 거 월급쟁이 사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장이 위에서 딱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월급 얼마에 직책은 전무다. 이렇게 딱 해갖고 그래갖고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야. 대통령 사위인지 몰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대통령 사위였구나.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사장 얘기죠. 그건 뭐예요? 모든 책임을 갖다가 이제 이상직한테 떠넘기려고 자기는 빠져나가야겠다.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한동훈 우리가 정말 믿을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내일 모레 이틀 후에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김경수 복권을 통해서 본 한동훈 분석. 한동훈 준비된 차세대 리더 공적인 일에 사적 감정을 싣지 않는다.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20년 동안 컨설팅하면서 쓰는 그 툴이 있는데 그 툴에 의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 이거 멤버십 방송인데요. 제가 그건 말씀드린 대로 이 멤버십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멤버십 네 가지인데 믿음 1등급, 믿음 2등급, 그다음에 소망 등급, 사랑 등급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이 멤버십 방송은 믿음 2등급, 소망 등급, 사랑 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멤버십이 안 돼요. 이 한통령 방송은 아직 멤버십의 조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방송 시간이 뭐 4000시간인가? 그게 돼야 그다음에 뭐 멤버십도 할 수 있고 슈퍼챗도 쏠 수 있고 이제 그런 기능을 갖다가 유튜브에서 허락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통령은 만든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아직 구독자도 1000명이 안 되고 뭐 방송 시간도 4000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이 한통령 방송을 후원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구독 후원 기호은행 계좌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후원해 주신 지난주에 김재영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더라 방송에 여러분이 좀 멤버십을 많이 가입해 주셔갖고 그래서 이 방송을 이렇게 좀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지금 멤버십 방송으로 떠 있는 게 120 주제가 한 120개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방송이.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예, 한통용 채널, 아이고 벌써 9시가 넘었네요. 예. 제가 여러분이 또 쓰신 그 내용은 예. 강풍님, 예, 댓글 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 한동, 예, 화이팅, 예, 강풍님, 예, 널리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통용 채널을. 나른한 오님, 멤버십 가입은 사랑입니다. 예, 오늘 가입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님. 이번 주에 멤버십 가입이 별로 없었는데, 예, 예. 또 나른한 오님 때문에 또 빈칸이 안 생기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또 불타는 금요일 날 또 1시간 넘게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합산하면 2시간이죠. 예, 그 저녁 7시부터 이렇더라 방송 1시간, 또 저녁 8시부터 한통용 방송 1시간이 넘었네요. 예. 일단 이렇게 또 불타는 금요일에 시간 내주셔서 방송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제가 그 멤버십 그 특집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